네, 안녕하십니까. 깐스칼로 강정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2,770포인트를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되면 된다.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더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시총 최상위군이 지금 현재는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제한적인데 이 상태에서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 부분과 코스닥 쪽에서가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국내 증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가 2,77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연중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했다가 되는다. 사실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13조 2천억, 거래대금의 감소가 이어졌다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면서 위로 가면은 신뢰도가 좀 높은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연준 회의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440억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이제 2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금융투자가 3,15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에서의 매수 자체가 전체적인 상승 종목 수는 많은 형태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0.5% 상승을 했다가 되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바로 그 전날에 3,700개 정도 매수를 했었다 해서 어제 장중에 그 물량을 팔다가 막판에 조금 축소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2,290개 정도 매도를 했고 이제 누적 순매수는 4,000개 정도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베이시스가 0.5%대로 축소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6%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보다 좀 더 좋아진다가 될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를 나타내 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0.9%좀 더 강한 상승으로 나타났다 되는데 거래대금이 15조 3천억으로 코스닥보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을 나타냈다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뭐 IT 부품이라든지 OLED 이런 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업종군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이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약 700억, 600억 동반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특별한 이슈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상 사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는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좋지만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연준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연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선은 종가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우 지수가 소폭의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0.5% 정도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지수 자체는 연중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이 부분이 있는데 예상치가 0.3% 정도 전월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부양책이 지연된 부분이라든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부분이 실물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을 합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발표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 같고 18일 같은 경우가 예산안 자체를 연장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다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준 회의 결과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연준에서 이번에 기대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은 이달 말에 종료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매입을 더 늘려줄 거냐 여러 가지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이 나타났고 앞전에 했었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 이 수준 정도 됩니다. 즉 시장에서 재정 정책을 먼저 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였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증시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파웰 연준 의장이 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시금 그 부분을 회복시켜 놓고 끝냈다 됩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발언한 부분은 뭐였냐면 미국의 경기가 확연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할 때까지 미 연준에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다. 예전의 내용 동일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을 안 시켰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률 자체는 좀 상향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7% 정도 전망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약 2.4% 정도로 축소를 했다가 되고요. 내년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 정도에서 4.2%로 상향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는 상향시켰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미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를 연준 고가 다시금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전망도 하향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영국과의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이 독일의 증시 자체를 강하게 연결시켰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유로화라든지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 이런 쪽에서가 강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미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금이라든지 은, 특히 은 같은 경우가 요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연결된다가 되고요. 근데 카지노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폭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유틸리티 통신, 그리고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하락을 추가로 나타나면서 22.5선으로 다시금 내려왔다가 되고 유가 같은 경우 소폭 상승하면서 47.8불까지 올라갔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머징 마켓 지수는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다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지난주까지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서의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90.14까지 떨어졌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093원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의 동조가 약간은 벗어나 있다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가 이제 3,700이라는 선, 그러니까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라인 때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나타나지 못했다가 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된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승을 나타낼 때 강하게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채널 패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상승 마지막 마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폭 자체는 실질적으로 1% 조금 넘게 남았다 정도만 생각을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은 신고가를 나타내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앞전에 고가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다만 역시 12,750포인트 전후까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역시 1% 남짓한 상승폭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올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0.5% 정도 상승을 했다 되죠. 그리고 코스닥이 0.9, 그리고 중소형이 0.8, 0.4.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스닥과 중소형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대형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된 쪽에 이제 2차 전지 쪽. 최근 들어서 LG와 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 전지, 특히 중소형 쪽에서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의 수가 이제 투표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린 뉴딜 관련된 쪽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화학 업종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로 이제 생명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도 이제 앞전엔 손해보험이 강세였다가 이제 생명보험 쪽에서도 강세가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외로도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나머지 에서도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높은 IT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상승이 제한적인 반면에 그 외적인 쪽에서가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죠. 그래서 중소형, 소위 말해서 중대형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중대형 쪽에서가 오히려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 자체를 2차전지,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같은 태양광 역시 들어왔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이 앞으로 판매를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이 LG 이노텍 같은 쪽에서의 강세도 들어왔습니다. LG전자 역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 효과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네이버라든지 현대차 이런 쪽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최근 들어서 거의 변동이 없다 되는 것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약 8거래 동안에 외국인들이 우선주가에 포함해서 2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삼성전자 조정을 보이냐? 거의 가격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가 되죠.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집중이 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를 했고요. 현대모비스를 매도했고 한국전력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가 매도가 조금씩 이어진다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쪽 동일하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준다 되고 반대쪽에 대해서도 역시 매수를 하면서 종목별로 나눠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관인데 기관에서의 수급은 이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매수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역시 태양광 동일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라든지 뭐 LG이노텍 같은 LG 계열 IT 쪽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에 대한 매수 들어왔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규모 자체는 뭐 아주 크다 이렇게는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 쪽에서는 LNF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매도를 했고 현대모비스를 매도했고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이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타나고 그 밑으로는 매도 규모가 좀 작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옵션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만기가 지난주 끝났으니까 이제 만기 끝나고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만기까지가 1월달 만기니까 1월 14일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거래일수를 생각할 때 우선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이제 30일까지가 이제 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매매 거래일수로 볼 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중간중간 연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포지션을 먼저 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매도를 해놨다가 된 자리가 377.5포인트에서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 이상부터 매도를 해놓은 거고 현재 위치가 선물과 코스피 200하고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배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물지수 372.5 전후가 어제 종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는 377.5라는 자리대 이상은 외국인들이 약 콜에서 120원 정도 매도를 잡아놨다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아직은 지금 당장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상승 자체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외적으로 외가 쪽에 대해서는 62억 정도 콜 매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 반대로 풋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약 65억 정도 매도 풋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 현재 포지션이 뭐냐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양쪽으로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현재 추가적인 강세가 가파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마인드가 강해졌습니다. 이 마인드가 강해졌다는 게 뭐냐면 앞전에 2300일 때, 2400일 때, 2500일 때, 2600 근처까지 왔었을 때도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었는데
시장이 더 신고가를 보여주고 연중 역대 신고가를 넘어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개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신용 잔고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가 되는데 결국 옵션에서도 어떻게 잡아놨냐? 개인들이 현재 구간 전체가 상방으로만 167억을 매수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하락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67억을 잡아놨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체가 상승 쪽으로만 베팅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생 포지션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놨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약 일주일 넘게 숨고르기 또는 소폭의 약세 조정을 보여준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총 최상위는 못 가는 시장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었던 시가총액 한 51위부터 200위까지 있는 코스피, 중대형이라든지 코스닥 이런 쪽에서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위쪽으로는 상승이 제한됐다. 이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시장에서 앞전에 지수를 바닥 만든 것이 10월 30일이었죠. 10월 30일 날 바닥을 만들고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던 이 시기까지가 약 26거래였는데 26거래 동안 지수가 20%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주체가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고 시장에서 조정 자체가 거의 없이 시총 최상위의 종목을 중심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나서 12월 7일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마인드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지수가 실질적으로는 약 273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2700 넘어서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약 8거래 동안에 지수 상승폭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는 26거래 동안에 20%라는 상승을 뽑아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8거래 동안에 1.5%밖에 상승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수급 특징이 뭐냐?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8거래 동안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약 3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옵션에서는 상단 자체가 막혀있는 그런 구조되는데 그럼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되냐? 약 8거래 동안에 매물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매물대의 상단 자리에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게 되면 이 라인대가 지지라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나중에 이 추세 라인대를 깨는 자리가 나타나고 매물대를 깨는 자리가 나타날 경우는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단기간에 형성이 될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는 272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수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자체를 누가 끌고 갔냐? 시총 최상위 대형이 끌고 갔죠. 그래서 똑같은데 지수 자체가 20% 동안, 26개월 동안 20% 상승한 동안에 실제로 시가총액 최상위를 중심한 대형은 21.6%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이 끌고 갔다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12월 7일부터 개인들이 또 이쪽 적극적으로 들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로만 8거래 동안에 개인들이 2조 넘는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최근 8거래 동안에 상승폭이 얼마 나오냐? 0.84% 상승 나옵니다. 즉 지수가 지금 현재 8거래 동안에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채널 패턴의 하단 자리대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줬다가 된 게 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라인대를 지지를 못 해준다 되면 이때 세 번째 한번 이탈이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매물을 많이 만들었다 되기 때문에 2699포인트가 되는데 대형 지수로는 이 라인대가 깨질 경우는 역시 추가적인 조정을 열어둬야 된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나 거래소 대형지수 중요 라인대를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많았던 매물대를 넘어갔다 되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날이 약간 틀립니다. 거래소는 10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게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날에 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날짜를 하더라도 실제로 상승 거래일 수가 어떻게 됐느냐? 29거래일 동안에 17.5% 정도 올라갔다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형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상승이 작았다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8거래 동안은 2.8% 정도 올라갔으니까 거래소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형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소형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즉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가 끌어가던 시장에서는 이미 한풀 꺾인 상태에서 중대형 코스닥 이쪽에 시장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까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키 맞추기가 얼추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단 자리대를 깨거나 이 매물대 라인대를 깨거나 할 경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910이라는 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연준 회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금요일날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남았고 추가 부양책 이 부분이 통과가 거의 될 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언제 확정 발표를 할 거냐 이 부분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제한적 매수 또는 차익 실현이 이어진다 이 관점은 동일한데 종목별 업종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지수의 조정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종목별로 숨고르게 하고 종목별로 업종별 차별화 나타나면서 조정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 형태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라든지 신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편하게 옆으로 행보하는 조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시스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6%라는 베이시스를 배당 기준일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서 여기보다 좋으면은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도가 나간다 됩니다. 그래서 18일 금요일 날이 변곡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 코스닥도 다 키맞추기를 했다 되는데 저점 대비 20.7% 올라갔으니까 거의 거래소와 상승폭을 동일하게 맞췄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종이라든지 종목별로 차별화된다는 관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주는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추천주는 오늘로써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결과만 확인할 건데 현대건설 16%, 그다음 LG디스플레이가 18%고 현대차, 현대위아가 6%,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가 현대건설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는 와 있다 정도 되는데 요 현대건설 왔다가 내려왔는데 이 라인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1차 목표치를 한번 왔다가 내려왔었는데 이 라인대를 오게 된다면 역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제가 준비한 전략도 사실 이틀 남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올해는 마무리하자는 관점 동일하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